사막을 정복한 천둥 K9의 전설. 안녕하세요. 저는 MIT 국제안보연구소의 제임스 하워드 교수입니다. 30년간 세계 방위 산업을 연구해온 저도 이 사건만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한 겁니다. 유럽의회에서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중동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독일제 엔진 없이는 K9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UAE도 같은 이유로 도입을 포기했어요. 성능은 세계 최고였지만 심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었는데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배운 게 있다면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에서 더 강해진다는 거였어요. 독일의 거부는 한국에게 최악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완전한 기술 독립을 향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초 이집트 국방부가 한국에 제안을 했어요.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할 때까지 1년을 기다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카이로 대학 동료 교수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방산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보통 무기 도입 계약에서 1년 지연은 계약 파기를 의미합니다. 기술 환경도 바뀌고 정치 상황도 달라지죠. 하지만 이집트는 달랐어요. 그들은 K9의 진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였으니까요. 한국의 STX 엔진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SMV-1000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저는 그해 가을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창원 공장의 연구실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독일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을 한국은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회로도 타협도 없었어요. 오직 기술력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거였죠. 제 연구실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2023년 하반기, 저는 이집트 사막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국산 엔진을 장착한 K9C 제품이 지옥 같은 테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낮 기온 섭씨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엔진을 두들겼고 험준한 바위산이 궤도를 시험했죠. 한국 기술진들은 K9과 함께 사막을 누볐어요. 1000km, 2000km, 5000km. 주행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그들은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엔진 온도, 출력 안정성, 연료 효율, 부품 내구성까지 말이죠. 제가 팀에 합류한 건 8000km 지점이었어요. 솔직히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오히려 독일 엔진보다 출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집트 군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죠. 2024년 12월 드디어 10,000km를 완주했어요. 최종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K9이 요구하는 모든 성능 기준과 최대 출력 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그날 밤 테스트 캠프에서 한국 엔지니어 한 분이 조용히 우셨어요. 18개월의 불면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뤄낸 역사적인 날이었죠. 2024년 겨울, 저는 폴란드 국경지대로 날아갔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전선에서 세상이 또 한 번 뒤집어질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K9 자주포 200문 이상을 배치하며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포병 로켓군 훈련 마스 25였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K9 전차들이 진흙과 숲을 가로질렀어요. 연약 지반도 험준한 지형도 이 자주포의 기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포병 지휘관은 제게 말했어요. 토파즈 시스템은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실제 사격을 지켜봤어요. 40km 밖의 목표물을 1분 안에 타격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전차 부대와의 연합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했죠. 나토 장성들이 참관했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 폴란드 포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K9은 그저 무기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위협 앞에 선 나토의 최전방 방패였습니다. 발트해의 천둥 소리는 동쪽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저는 남반구로 향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푸카푸년 시험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 예정이었거든요. AS9 헌츠맨, 즉 호주형 K9의 첫 실사격이었습니다. 호주 육군 지휘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호주 포병학교 교관과 왕립 포병대 사연대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했죠. 새로운 사격 절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관측 지점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넓은 호주 대륙이 진동했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울려 퍼진 것 중 가장 강력한 포성이었습니다. 호주군 사령관은 즉시 선언했어요. 우리 포병은 완전히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었어요.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 오커스 동맹 체제, 북부 전선 강화 필요성. 호주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절실했어요. K9은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고온, 먼지, 습도 변화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충분히 상상이 갔습니다. 2025년 봄, 카이로에서 세상을 뒤흔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수 생산 담당 국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K9 자주포를 이집트에서 생산한다고 7개월 후면 첫 부대에 인도된다고 말입니다. 제 옆에 앉은 이집트 군사 전문 기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2021년 이덱스 전시장에서 K9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가 이걸 직접 생산하리라곤 꿈도 꾸지 못했다고요. 4년 만에 불가능이 현실이 된 겁니다. 장관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측을 설득하여 기술 이전을 성사시켰다고,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까다로웠다고 말이죠. 그들은 이집트 공장을 직접 방문해 역량을 확인했고 품질 관리 과정을 함께 모니터링했습니다. 타협은 없었어요. K9A1 이집트형, 최초로 한국산 엔진을 장착한 사막형 자주포였습니다. 159경급 세계 최신형이었죠. 이집트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이제 독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서방의 제재가 두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이집트에 준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기술 독립이라는 자유였습니다. 중국 텐센트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을 때 저는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주문이 쌓이고 K9의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분석이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였습니다. 2024년 9월 시연을 마쳤고 2개월 후 국가방위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2025년 3월 협상이 재개됐고 1차 도입 물량만 200문이었습니다. 독일 엔진 때문에 무산됐던 그 계약이 되살아난 겁니다. UAE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는 자주포 현대화 프로그램에 K9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스페인은 9월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 11월 한국 안흥 시험장에서 시연을 지켜봤고 2026년 애리조나 유마 시험장 평가를 예정했죠.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K2 흑표 전차까지 국산 파워팩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3개국이 동시에 도입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예상 물량이 800대 이상이었어요.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제 MIT 동료들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겨울, 저는 부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SMV-1000 엔진이 쉼없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사우디용, UAE용, 이집트용, 라벨이 붙은 엔진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를 건너 K9이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엔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거냐고 말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독일이 막았던 길을 직접 뚫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 방산을 연구하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은 독일의 거부를 굴욕이 아닌 독립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폴란드 포병이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지름길은 없다고, 연습과 경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호주 장군도 말했죠.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요. 이집트 장관은 자부심에 차서 말했어요. 세계 최신형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산 세계 1등. 화려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사막 10,000km를 달리며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K9 썬더의 천둥 소리가 오늘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